본업이 사실 있고. 네, 10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회비로 매월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10분의 1이 됐고, 순수익을 저를 포함한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나눠 갖고 있고, 우리만의 공간, 경제적인 공동체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면 재밌지 않겠냐. 청년 아로파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대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을지로 와인바에서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계신데 언제부터? 제가 30살에 그런 생활을 시작한 거였어요. 드라마 PD로 잠깐 일을 했었고, 회사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바를 만들었는데 2016년 12월 3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차? 올해 6월부터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낮과 밤이 다르게 양다리를 걸친 채 살게 됐어요. 바 이름이 10분의 1이잖아요. 저희가 10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멤버들이 다 같이 회비로 매월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10분의 1이 됐고, 그러니까 이 바는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언론고시 스터디라는 PD나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 좀 더 마음이 맞는 친구들 4명 정도가 있었어요. 스터디가 끝나고 각자 입사를 하고 일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끼리 맨날 술 먹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농담식으로 시작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왔네요. 나머지 9분도 다 본업이 사실 있고. 네, 약간의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우리만의 뭔가 공간, 더 나아가면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끼리 뭔가 살면 재밌지 않겠냐. 저희가 옛날에 같이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로파라는 개념이 나와요. 남태평양에 있는 이누타라는 섬에서 부족들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작은 섬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름 그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룰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로파. 그래서 서로 공생하고 연대하는 의미의 단어로 알고 있고, 그 아로파라는 단어가 하와이로 건너와서 알로하라는 인사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약간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는 물론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그 섬에 있는 분들처럼 우리만의 어떤 섬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청년 아로파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청년 아로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정관에 1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생활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거창한 구호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게 필요하긴 했지만 너무 돈에 구애받지는 말자는. 그래서 자기 월급의 10%를 내는 것도 다 각자 소득이 다르고 일이 다르니까 얘 얼마 벌고 얘 얼마 벌고 하다가 누구 한 명이 삐질 수도 있는 거고, 잘 못 벌고 있는 친구는 그런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있잖아요. 친한 친구끼리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우리끼리는 이 안에서 최대한 소득 격차를 좀 줄이고 돈으로 인해서 구애받고 이런 거를 좀 줄여보자 라는 취지였어요. 이 아로파라는 안에서는 그런 것보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지원을 해주고, 자신의 작은 꿈 그런 걸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룹이고, 그러려면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제일 빠르게 우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주류 바라는 거를 차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10분의 1. 네네. 저희도 원래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요. 여행을 다 좋아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영상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튜디오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가 온 게 커피나 맥주 또 와인 같은 큰 기술 없이도 하게 되더라고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관이 1조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은 지금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조합으로 등록을 하진 못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절차적인 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더 깊이 있게 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또 뭐 배당을 정하고 그런 기본적인 룰 같은 것만 차용을 하고 유사 협동조합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따로 등기를 하거나 룰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더 궁금한데요? 일단은 각자 회비를 각출을 하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걷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익이 났을 때 배분은 보통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수익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수익 배분이라는 게. 그쵸. 그냥 저희가 나는 순수익을 그대로 다 n분의 1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끼리 어떤 합리적인 룰을 계속 찾다가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에 일하는 사람 페이도 떼고 다 나간 다음에 월 100만 원이라는 게 남았으면 거기서 절반은 사내 유보금으로 두고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벌이려면 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에서 10%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
식으로 나가요. 멤버 배당이라는 게 따로 생겨났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나눠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단문을 하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네네. 불공평하게 그거는 되니까 있을 그게 수 너무 없어요. 궁금했었어요. 그 체계가 없었지만 만드신 거죠, 점점 하나씩? 되게 어려웠어요. 돈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없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았고, 이거 사실 제가 처음에 기본급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얼마로 월급을 받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150이었어요. 거기서 또 10% 떼니까 그치, 또 10%를 떼서 1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니까. 떼더라고요, 그거를 또.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게 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멤버들이 낸 월 회비로 제 월급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수익이 없는데 멤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는 그걸로 제가 월급을 충당하고, 그때부터 이미 저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게끔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저만 그렇게 수익을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게가 잘 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월급 제도가 자리 잡혀서 10대 카드도 만들고 복후비 카드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 또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심지어 명절 상여 이런 것까지 만들어놔서 지금은 굉장히 윤택하게 리드를 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가능한 좀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저희끼리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백수 같은 경우는 기본 회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낼 수 있게끔 정해져 있고, 프리랜서들은 3개월치를 더해서 평균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쫀쫀합니다, 조직은. 디테일하게 돼 있네요. 거의 뭐 그룹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또 네네, 말이 엄청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칙을 세우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런 부분도 몇 명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게에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그지였고 없었으니까 이거라도 모아야 돼서 모았는데 지금은 이걸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회비 내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낸다고 하고 내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똑같이 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갖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의견 조율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매월 날짜를 정해서 정해진 날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보통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룰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조율을 하시는 편인 거예요?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은 모이기 전에 안건을 모아서 그날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배분하는 방식, 50%는 적립을 하고 매월 얼마를 배당금으로 배분하고, 그런 것도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고요. 뭐 한 달에 얼마까지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 총무가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돈이 어떻게 쓰이고 나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규칙도 정해져 있고. 회의가 그러면 아예 결렬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를 하면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이 안 된 적. 5명이 나와야 정족수가 차거든요. 근데 그때 전날 술을 먹고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돼서 그날 총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고, 바로 술을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규칙을 정확히 따르시네요. 그래도 그냥 모였으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해놓은 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그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드라마 PD 되기도 힘들잖아요. 언론고시 준비도 했다고 하는데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드라마랑 영화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으로 PD가 어렵게 됐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되게 팍팍하더라고요. 아침 6시에 집합을 해요. 다음날 7시에 촬영이 종료될 때도 있었거든요. 15시간 동안 일을 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안 죽는 거. 죽지는 않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현타랄까요? 되게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근데 한 번은 연출부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큰 어르신인 감독님이 누워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소파에 누워 계시는데 감독님의 그 까만 발이 눈에 들어오는데, 발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진짜 멋있다, 저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구나, 남과 작품의 노력이다. 모든 걸.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좀 자신을 돌보고 윤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제 몸을 버려가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학생 때는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좀 더 내 삶을 돌보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밥도 삼시세끼 제때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잠도 이왕이면 가능한 많이 자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그때 가서야 제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퇴사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또 있었다면서요? 여름에 계속 연이어서 현장에 나가는 타이밍이 됐었는데, 유독 덥고 밤샘 촬영이 되게 많은 작품이었는데 너무 지치고, 한 번은 제가 외장하들을 다 안고 돌아오는데 또 다음날도 새벽에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일할 거면 차라리 그냥 사고가 나는 게 좋겠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달쯤 들어 누웠으면 좋겠다, 저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하죠. 진짜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다가 눈을 떴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현장에서. 너무 놀랐겠네요. 네,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기사분도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하셨던 거였고 삼중추돌, 저희 차는 거의 반파가 됐는데 저만 다치고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제가 수호천사가 있어서 제 얘기를 들어준 것 마냥 다른 인명표 없이 저만 약간 상하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괜찮아요 지금? 그쵸. 크게 안 다치고 얼굴 뼈가 약간 부러져서 이쪽에 상해서 수술을 받았었어요. 허리가 부러졌다던가 못 걷게 됐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 사고 이후로 병원에 한 달 동안 누워서 30대가 되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일하다가 그런 생존의 문제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병원에서 결심을 하게 됐고 결국 그 해 말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현우님이 여기 사장님을 받게 돼가지고 좀 모아놨던 돈을 투자했다라고 들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때 투자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엄청 쉽지 않았고 그때 가게 보증금을 냈어요.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 누가 절대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타이밍에서 내가 보증금 정도는 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고 왔는데 저는 자취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를 그 당시만 해도 30이었는데 왔다 갔다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 개인 돈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1,000만 원을 공용 계좌로 입금한 순간이. 근데 한편으로 내 돈 1,0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가게를 어떻게든지 잘 망하면 안 되겠다. 제가 막 10만 원 내거나 50만 원 정도 출자를 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뭐 취미 삼아서 하다가 다른 거 알아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0만 원이라는 그런 저한테는 엄청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파이팅을 갖고 여기서 잘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깼던 것 같아요. 혼자 하려고 했으면 그 돈으로도 하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실 가게를 만든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돈을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서 할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혼자서 1,0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가게를 했겠냐. 진짜 내가 올인을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만들어 봐야겠다. 설마 망해도 멤버들이 있으니까 쟤들이 날 먹여 살리지 않을까? 실제로 술자리에서는 저를 먹여 살릴 거라고 진짜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호언장담을 사람도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가 오늘부터 사장 하겠습니다 이러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좀 더 제가 키를 잡고 끌어가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죠. 딱 30 됐었을 때잖아요. 한창 재취업을 하거나 그런 거를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는 기대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빠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10분의 1로 지분을 갖는다고 하고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주변의 반응은? 다 안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재밌겠다. 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원하는 친구도 있었고 바로 저희 앞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좀 아는 거죠. 제가 여기서 카페나 펍 같은 걸 연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무슨 와인바를 여냐고 거기는 진짜 노땅들이 노가리나 골뱅이 먹으러 가는 데지 다 이태원 가거나 광화문 이런 데로 넘어간다. 우리 또래는 뭐 부모님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시죠 당연히.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시 회사를 들어가실 걸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술집을 한다고 하니까 너 술집 사장하려고 퇴사한 거냐고. 단순히 술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걸 있는데 우리는 아로파 아직도 정확히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가게를 만들 때 저희가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집에서 커피잔 같은 것도 많이 훔쳐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앞에 있는 진짜요? 거는 이거예요? 저 잘 몰랐는데 영국에서 온 좋은 잔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냥 저는 컵을 활용하기 위해서 훔쳐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회사 다니는 애들은 회사에서 집으로 뭘 자꾸 갖고 오는데 가게 하는 것들을 자꾸 집에서 가게로 뭘 갖고 간다고. 근데 어른들은 전통적인 돈도 돈이지만 좀 번듯한 직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게 회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일해 말하면 아는 회사 큰 회사 빌딩 그런 걸 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 주변에서 막담 아닌 막담도 하기도 하고 이게 잘 하는 짓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공동체를 운영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계속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험심 같은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와인바 창업에 욕심이 있었으면 혼자 그냥 했으면 될 텐데 너무 겁이 나잖아요. 창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망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그룹이 생겼고 우리끼리 돈을 조금씩 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뛰어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거의 물지로 하면 다 아는 물지로의 터줏대가 물지로의 왕이 됐잖아요. 여기를 근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진짜 여기 왜 오지? 되게 생뚱맞는 곳에 와인바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와인바가 없을 것 같은 골목을 접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반전 요소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지로라는 동네가 뜨기 직전에 운 좋게 자리를 잡으면서 잘 된 것도 있었고요. 일종의 저희가 캐시카우 매장 같은 게 돼서 그 돈으로 이 정도 만들었고 가장 많이 내는 멤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감사하다, 보람차다.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